제가 이틀 전에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돈을 줄 테니까 김어준을 처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그 지시 혹은 제안을 받은 분 혹은 분들, 그게 신념으로 하시는 일이면 저도 신념으로 하는 일이라 어쩔 수가 없죠. 들어오시죠. 저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검찰이 윤석열 정권 하수인으로 불신의 대상이 된 지 오래고 앞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텐데, 적어도 이 내란 수사에 있어서 주요 군 지휘관 신병을 확보해서 오염되지 않은 초기 진술 구체적으로 확보한 점, 이 점은 윤석열 탄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될 것 같고, 이 대목은 저는 칭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진술들 보면 이건 뭐 빼박이다 내란. 네. 싶은 진술들이 많은데,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여러 말을 했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국회에서는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보니까 검찰 가서 검찰에 구속되고 나서 이진우 수방사령관 그 발언들 준비해 주세요. 첫 번째, 4명이 한 명씩 들쳐갖고 나와라. 네. 자, 그다음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총을 있냐. 쏴서라도 네. 총을 쏴서라도 전두환조차 발포 명령을 끝내 공식 확인하지 못하고 저세상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윤석열의 발포 지시는 확인이 된 거예요. 더군다나 수방사령관이 이 사태 직후에 직접 진술한 내용이란 말이죠. 외신도 이 점을 크게 보도합니다. BBC 같은 경우 딱 잘라 이 대목을 크게 보도해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만약에 저 말을 듣고 현장에서 누군가 한 발이라도 총을 쐈어봐요. 그 총성을 들은 누군가는 그 총을 뺏으려고 했을 것이고요.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일이 벌어졌을 거고요.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그 수사 결과 보도 자료에 따르면 오른쪽 위에 시간이 있잖아요. 그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하기 전에 병력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했다.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이게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추가 계엄령 있다고 계속 말했던 게 알고 한 말이었어요. 보니까. 자, 그리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한 말도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미 국회에서 곽 전 사령관이 양심 선언하면서 핵심은 밝혔단 말이죠. 그 영상부터 봅시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여기에 추가됐던 말이 있더라고요.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 그 외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국회에 들어가는, 이거는 아예 국회 진입을 막는 거죠. 네. 들어가는 국회의원 다 체포해라. 저 두 사령관한테는 들어간 사람들 끌어내라는 지시고요. 조 전 경찰청장한테는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해라.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라. 네, 포고령 위반이다. 잡아들여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지금 국회 계엄 해제를 막으려는 지시를 했고, 그 사람들이 전부 관련 진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윤석열의 지시를 받은 김용현이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지시한 만들도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좀 전에 보신 것들은 다 윤석열이 네. 이 군에게 지시한 내용들이고, 군 혹은 경에 그 윤석열이 지시받은 김용현이 국방장관으로서 지시한 만들도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김용현이 곽정근 사령관한테, 전 사령관한테 150명 안 되도록 막아라. 문 열고 들어가서 데리고 나와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는 왜 안 되냐, 왜 못 들어가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고,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라고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박한수는 이제 계엄 사령관입니다. 박한수를 계엄 사령관을 통해서, 본인이 경찰에게 직접 지휘권은 없으니까 국방장관으로서 계엄 사령관을 통해서 경찰에게 국회 출입을 차단해라. 그러니까 윤석열이 직접 답답하니까 자기가 막 전화해서 네. 그 지시들이 다 계엄 군에게 전달이 됐고, 그리고 김용현도 똑같은 내용으로 자기가 지시할 수 있는 자들에게 지시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지시를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현장의 책임자들 있잖아요. 네. 그들이 그걸 받아 적으면서 남긴 메모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게 확보됐다는 거죠. 네, 오늘 오전 동아일보 단독 기사인데요. 이렇게 윤석열, 김용현 이런 지시를 하급자들이 받아 적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 메모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특전사령관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당장 끌어내 도끼를 사용해서라도 혹은 뭐 그런 지시를 하면 수뇌부에 지시를 했고 수뇌부가 그 이걸 사령관이 자기 밑에 대령이나 현장에 단장한테 그걸 그대로 지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지시사항을 받아 적었을 거잖아요. 그 받아 적은 지시사항 메모들을 확보했다는 거죠. 다수 확보했다고 합니다. 다수. 그리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한테는 사람들 체포 지시한 거 처음에 14명이었다가 계엄 해제가 임박하니까 이거를 우선 3명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네, 해제를 막으려고 이 세 사람부터 잡으라고 하니까 이게 또 체포조 당시에 임시로 만들어진 체포조에 카톡에 남아 있어요. 네. 이게 카톡의 내용입니다. 네, 기존에 부여된 구금 인원 전면 취소하고 모든 팀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을 체포하여 구금 시설로 이동한다. 그리고 포승줄 및 수갑 이용. 근데 이제 자기들끼리 카톡을 보면 시인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휘 계통을 통해 내려온 군인들이나 경찰보다 여의도로 달려갔던 시민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더 빠르고. 그게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기적적으로. 그리고 노상원이 주도하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실행한 선관위 쪽의 네, 내용도 그대로 나오는데 제일 제가 제 눈을 끈 사진은 저기 보면 이게 그때 북파공작원 HID가 사서 사비로 그때 햄버거 4인방 모임에 정대령이 있었어요. 그 정대령이라는 사람이 지시를 받고 군 용품이 아니잖아요. 네, 사서 준비한 물건들이에요. 보시면 저기 닛바, 송곳, 드라이버, 야구 방망이. 야구 방망이 3개, 케이블 타이, 복면, 야구 방망이까지는 그동안 나왔는데 저 닛바, 망치, 송곳은 뭡니까? 북파공작원이 출근하는 민간인들 상대로 닛바가 왜 필요하죠? 송곳이랑? 이거 저는 고문 도구로 보이는데 이건 노상원의 지시로 구매했다는 겁니다. 노상원의 지시로. 이런 가운데 공수처 3차 소환에 윤석열 불응해서 이제 체포영장 수순이라는 기사가 어제 있었어요. 네. 빨리 체포해야 합니다. 전 국민이 불안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틀 전에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돈을 줄 테니까 김어준을 처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저로서는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제보인데 먼저 국수본에 제가 부탁드리는데 최근에 노상원 수첩에 사살 대상으로 좌파 언론인이 있는 게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 MBN 단독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뭐 수거, 체포가 아니라 사살이라고. 그 언론이 거예요? 확인됐다고 하는데 이름이 적혔다는 소리겠죠? 그게 접니까? 그게 접니까? 국수본에는 수사 정보의 하나겠지만 저한테는 이런 제보에 어느 정도 수위로 대비해야 되는지 가늠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생명과 관련된 겁니다. 최소한 그건 공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지시 혹은 제안을 받은 분 혹은 분들 그게 신념으로 하시는 일이면 저도 신념으로 하는 일이라 어쩔 수가 없죠. 들어오시죠. 저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돈이 문제면 우리 모두는 생활인이니까 제가 2배를 드릴 테니까 제안 드리는 겁니다. 누가 지시하는지 알려주세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들어오시든 연락을 주시든.